천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엔진을 제작하는 세계 최고 필리핀, 태국 수출되는 엔진은 T-50 고등 훈련기. 지난 16일 경남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사업장의 엔진 시운전실. 생산된 엔진의 성능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이곳에선 소닉붐으로 인해 천둥과 같은 소리와 진동이 반복적으로 일고 있었다. 이날 엔진 시운전실에선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지로 수출되는 F404 엔진의 시운전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F404 엔진은 T-50 고등 훈련기에 장착되는 엔진이다. (1977년) 설립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엔진을 제작하는 국내 유일의 가스 터빈 엔진 제작 업체다. F-15K와 T-50 등 전투기는 물론 한국형 헬리콥터 수리온이 엔진이 모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을 거쳤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의 엔진과 주요 항공 부품 사업도 진행 중이다. 창원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본 엔진 조합 라인에선 한국형 헬기라 불리는 수리온이 엔진과 해군을 위한 함정용 엔진, 각종 전투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조립 중인 작업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KF-XA 비유 개발 사업, LAH 엔진 사업, LM2500, LDT 모듈 사업, KF-X 엔진 사업 등 각종 프로젝트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완공한 엔진 부품, 신공장에선 각종 엔진에 들어갈 부품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곳에선 현재 730여 종의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회사는 최첨단 엔진에 들어갈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기 위해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다. 신공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무인 운반 로봇이었다. 무인 운반 로봇은 미리 입력된 생산 계획에 따라 자재 창고에서 자동으로 꺼내어진 제품들을 분주히 옮기고 있었다. 취재진이 무인 운반 로봇 앞을 지나갈 때면 즉시 정지하고 사방에 있는 장애물을 인식하는 등 멈추고 가기를 반복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날렵한 로봇팔이 프로그램된 작업 지시에 따라 절삭 공정이 끝난 엔진 부품의 표면을 정밀하게 다듬고 있었다. 각 공정 작업이 완료되자 무인 운반 로봇이 다시 밀링, 용접, 세정 등 다음 공정이 준비된 작업장으로 자동으로 제품을 이동시켰다. 신공장에선 이처럼 자동 조립 로봇, 연마 로봇, 용접 로봇, 물류 이송 로봇을 비롯한 첨단 장비 80여 대가 작업자 없이 정해진 공정에 맞춰 24시간 가동되고 있었다. 항공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은 제조업 가운데서도 가장 까다로운 수준의 품질을 요구한다. 감상균 사업장장은 항공기 엔진 부품 특성상 14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하는 니켈, 티타늄과 같은 난삭 소재를 정밀 가공해야 하고 제품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인 미크론 단위 오차까지 관리한다며 이를 위해 각 공정에서는 장비마다 최대 1초에 20회 이상의 데이터를 측정하고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작업장 내부는 실내 온도를 21도로 유지되고 있었다.
온도가 단 1도라도 상승할 경우 금속 재료의 미세한 팽창으로 정밀 조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부장 남형욱 상무는 앞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질 불량과 우발적 설비 이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AI 지능화 단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업체에서도 당사를 방문해 스마트 팩토리를 배우기 위해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원 사업장에선 회사가 최근 영역을 넓혀온 우주 발사체 사업 현장도 살짝 엿볼 수 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에 이어 2021년 본발사 예정인 한국형 이성 발사체 누리호의 엔진, 터보 펌프 및 밸브류 제작에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누리호 시험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항공 시대를 여는데 기여했다는 임직원의 자부심이 대단한 상황이다. 누리호 엔진 조립장에 들어서자 3단형 발사체의 7톤과 75톤급 엔진 품질 인증 모델 생산 작업이 한창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한국형 발사체의 액체 엔진 체계 조립과 터보 펌프 및 밸브류 제작 등을 맡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실제 비행에 사용되는 엔진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공급할 예정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엔진 성능 향상 및 경량화 기술 개발과 대형 발사체 엔진 개발 등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척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는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 부품 및 방위산업 분야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4조 원을 투자할 것을 밝히며 항공사업 육성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지난 40년간 항공 엔진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서 쌓아온 제조 노하우와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아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제조 시장에서 글로벌 파트너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며 향후에도 BMW, 롤스로이스 등 세계 3대 엔진 메이커들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엔진 부품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고등훈련기 개발. 최초 계획 자체는 아음석 고등훈련기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KEFT 사업의 절충 교역으로 록히드 마틴의 공군 관계자와 삼성항공 기술자 등이 가서 교육을 받으며 탐색 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의 요구 성능이 기동성이 뛰어난 초음속기라는 정보를 입수한다. 골든이글 팀은 미 공군의 작전 운용 성능에 맞춰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면 준비된 고등훈련기로서 미 공군에 납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덤으로 적은 비용으로 경전투기로 개조하여 공군의 F-5와 같은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골든이글 팀은 록히드 마틴 측에 의견을 묻고 공동 개발을 제안을 했고 록히드 마틴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T-50의 형태로 점차 개발이 진행된다. 공군은 처음에는 최소한 급강하 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고 수평 비행 시에는 초음속이면 좋지만 한국의 항공 우주 여건상 힘들다면 아음속이라도 만족하겠다. 라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영훈 박사의 책에는 공군에서 파견한 책임자가 암속을 고집해서 전 박사가 그래도 우리는 초음속으로 간다고 연구진에게 단언한 일화가 나온다. 다만 이때는 1990년대 초반으로 KTX-1 사업도 진행 중인 시기로 프로펠러 훈련기인 KT-1 웅비조차 아직 개발 중인 때라 초음속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는 도전에 공군이 불안해했다. 이로 인해서 초반에는 BA-2 호크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당시 영국으로부터 암속 항공기 주익 제작 설계 기술을 도입하였다. 아쉬운 점은 항공기 주익 기술만 도입했다. 하지만 KTX-2 탐색 개발 결정 이후 KEFT 사업에서 초음속 항공기 설계 기술을 기술 이전으로 받았고 제작 기술은 라이센스 생산을 통해 터득한 경험으로 해결하였다. 개발 기간 동안의 고등훈련기 노후화를 대체하기 위해 애리조나 사막에서 처박혀있던 T-38 탈론 훈련기를 헐값에 임대하였다. 도입 비용이 대당 100만 불이 안 됐었다.